이번에 로드 아일랜드주 월의 경제전망 연설을 통해 가지고 미국 연준의장 파월이 작심 발언을 남겼습니다. 먼저 여기서 핵심은 이건데요. 지난 9월달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파월은 지금의 금리 수준을 여전히 긴축적이다라고 평가를 남겼고, 이번에 연준이 필요하다면은 2025년 올해 안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던진 겁니다. 이유가 뭐냐? 지금 가장 큰 리스크가 뭘까요?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오히려 둔화가 되는 고용시장이기 때문이에요. 파월 측에서는 이런 양방향 리스크를 명확하게 언급을 남겼습니다. 금리를 너무 빨리 내리면은 인플레이션이 3%대에 고착이 될 수가 있는 거고, 또 반대로 긴축을 너무 오래 끌면은 고용시장에 불필요한 충격이 올 수도 있다는 건데요. 결국에 미국 연준은 현재 딜레마에 서 있는 거고, 이럴 때 정치적인 부담이 적은 쪽은 고용 붕괴보다는 차라리 인플레이션 3% 고착을 허용하는 쪽이겠습니다. 게다가 내년에 미국 중간선거까지도 앞둔 미국 정치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선택의 힌트가 될 수가 있다는 건데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하셔야 되는 부분은 관세랑 인플레이션에 대한 파월의 태도겠죠. 최근에 무역 갈등이랑 관세 이슈 때문에 물가가 다시 자극될 거라는 불안이 있었고, 근데 파월 측에서는 관세는 인플레이션의 주요 요인이 아니다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이 중간 기업들이 관세 부담을 흡수하면서 소비자에게는 전가되지 않았다라는 건데요. 이런 것들이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크게 우려하지 않았다는 뜻인 거고, 곧 금리 인하 명분이 더 강화됐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는 달러와 관련된 흐름이겠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달러 약세 압력이 커질 거고요. 달러가 약해지면은 자금은 금이나 비트코인 같은 대체 자산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최근에 금 가격이 다시 사상 최고치를 넘보는 것도 같은 맥락인 거고, 비트코인 ETF로 들어오는 기관 자금도 역시 이런 흐름들 속에서 힘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암호화폐 시장 내부적으로 봤을 때 이런 패턴들이 반복이 되어 왔었고, 유동성이 풀릴 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은 비트코인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자금들이 알트코인으로 수단을 하면서 시장이 폭넓게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되고, 이번에도 똑같은 흐름을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구독자 입장에서는 초기에는 비트코인에 집중하면서 그 이후에는 알트코인으로 확산되는 이런 전략적인 포지션까지도 고민해야 될 시점이겠죠. 하지만 여기서 놓치지 마셔야 될 부분도 있겠습니다.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를 고려하는 배경 자체가 이 고용 둔화라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시장이 유동성 회복에 환호할 수 있겠지만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경기 둔화 그림자가 짙어질 수가 있다는 건데요. 이런 것들이 코인 시장에서도 변동성을 동반한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에 파월의 이번 발언 자체가 크게 세 가지 시그널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올해 안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 그리고 두 번째로 관세발 인플레이션 우려가 과장됐다는 것들을 확인했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 고용 둔화가 연준의 최대 고민이라는 거, 이 세 가지가 모두 달러 약세, 금이나 비트코인 강세, 그리고 알트코인으로 이어지는 자금 순환의 전조 현상으로 읽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지금 발언 자체가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시장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나침반이겠습니다. 이 유동성이 들어오는 신호들,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투자 전략과 대응 방식은 완벽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순하게 금리를 내린다더라가 아니라 왜 내리고 무엇을 고려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떤 순서로서 시장에 번져나가는지를 읽는 눈이겠죠. 그리고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자산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리플의 XRP인데요. 이 비트코인이 글로벌 유동성의 1차 수혜 자산이라고 한다면은 XRP는 그 다음 단계에서 더 전략적인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연준의 금리 인하 논의 배경 자체가 단순하게 물가가 아니라 이 고용과 무역 구조이기 때문인데요. 파월 측에서 관세 이슈를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정리했다는 것은 이 무역 흐름의 충격을 완화시키려는 의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무역과 교역들의 인프라에서 실제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산이 바로 리플의 XRP인 거고, 최근에 XRP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송금용 코인이 아니라 글로벌 결제 인프라나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RLUSD 같은 실제 사용 네트워크랑 연결되면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달러 유동성이 늘어나고 금리 인하로 달러 약세가 심화가 된다면은 이 각국에서는 교역에서 더 효율적인 결제 수단을 필요로 하게 될 겁니다. 이때 ISO 2002랑 연동되는 브릿지 자산, 그리고 스위트만과 호환 가능한 인프라를 가진 XRP가 주목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XRP도 시장의 변동성에서 자유롭진 않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먼저 반응하고 그 다음에 알트코인으로 자금 자체가 확산이 되기 때문에 XRP도 역시 초반에는 후회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 금융 인프라로 쓸 수 있는 코인을 찾게 된다면은 그 정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XRP라는 거. 이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구간에 와 있는데요. 최근에 3,800원에서 4,000원 선, 이 강력한 저항과 지지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요. 이런 구간들을 지켜내준다면은 그 다음 반등은 단순한 투기적인 반등이 아니라 구조적인 반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특히나 ETF 승인 논의라거나 RLUSD 실제 사용 확대
확대라거나 이 은행 인가 추진 같은 이런 뉴스들이 실제로 제도권 확정 신호로 변했을 때 이 시장은 지금의 가격대를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마지막 매수 기회로 회상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가지셔야 될 관점은 딱 두 가지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로 단기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 주도의 유동성 장세를 확인을 하시면서 이 XRP의 저점 매수 구간을 차분하게 분할 매수로서 대응할 줄 아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중장기적으로 이번 연준 발언처럼 전 세계 금융지수가 재편되는 순간마다 XRP가 어디에 자리 잡고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이 가격마다 중요한 거는 역할인 거고 역할이 구조적으로 고정될 때 그때부터 비로소 가격은 따라서 상승하게 된다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최근에 11만 2천 달러까지도 밀리면서 많은 분들께서 불안감을 가지셨을 겁니다. 이거 다시 10만 달러 초반까지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도 자연스럽게 나오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데이터가 나왔는데 바로 미국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 수요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근거가 되는 지표가 바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인덱스인데요. 이 지표가 코인베이스에서 달러로 거래가 되는 비트코인 가격과 바이낸스에서 테더로 거래되는 가격을 비교를 하는 건데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미국 내부 개인 투자자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비트코인을 사들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온체인 심리 지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이 4% 급락했을 때도 이 지수는 오히려 상승을 했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미국 투자자들이 오히려 떨어질 때 오히려 저가 매수, 흔히 말하는 딥 바잉을 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런 흐름들은 사실상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난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었고 전 세계 시장이 패닉에 빠져 있을 때 미국 리테일 투자자들은 코인베이스에서 꾸준하게 매수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 이후에 폭발적인 강세장이 열린 바가 있었고 이번에도 그 패턴들이 재현되고 있다는 점은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크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 단일 지표만 보고 낙관론을 펼치자는 게 아니에요. 이 다른 데이터들과 비교차해보면 더 확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온체인 데이터를 봤을 때 비트코인을 소액 단위로 꾸준히 모으는 주소 숫자가 늘고 있고 게다가 미국 현물 ETF로도 자금 유입이 이어지고 있죠. 즉 기관들이 파생 시장에서 단기 청산을 유도하고 있는 와중에도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현물 투자 자금은 꾸준하게 시장을 지탱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표현해볼 수가 있겠어요. 기관 투자자들이 단기적인 가격 조정을 만들면서 흔드는 동안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처럼 생각하고 담아가고 있다는 거. 가격은 흔들려도 수요의 뿌리는 견고하다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하락을 단순하게 공포로만 보일 필요는 없겠습니다. 오히려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미국 개인 투자자들이 여전히 시장을 떠받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신호를 읽어볼 수가 있는 거고 물론 단기적으로는 추가 조정이 있을 수 있어요. 아직까지 파생 시장의 청산 리스크도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이런 시장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고요. 여전히 견고하게 움직여주고 있다는 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번 하락 자체가 공포가 아니라 기회로 해석이 가능한 거고 미국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지켜지고 있는 한 비트코인은 단기 조정을 거치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상승 궤도 위에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코인 투자 시장에서 적당한 공부랑 정보력이 정말로 필요할까요? 아니면 장기 투자라면 굳이 공부할 필요가 없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세세한 시간 투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시장의 큰 흐름을 읽어내는 힘은 반드시 갖출 줄 아셔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이 결국에 나를 지켜주는 최소한의 방패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US 링크라는 코인이 한국 시간으로 23일 새벽 불과 몇 시간 사이에 엄청난 급락을 겪었었는데 이 12시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450원 부근이던 가격이 200원대까지 무너진 겁니다.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왜 이런 하락이 나왔는지 하나하나 뜯어보는 것들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핵심 정보만 캐치할 수 있다면 이래서 떨어졌구나 이 정도는 금방 이해하실 수가 있는 거고 그 정도만 아셔도 대응은 훨씬 더 쉬워질 겁니다. UX링크는 최근 들어가지고 호재성 뉴스가 하루 멀다 하고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단순하게 좋은 신호로만 보일 수 있겠지만요. 사실은 양날의 검일 수가 있다는 거. 이 호재 속에 숨은 악재가 숨어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국에 9월 23일 이 해킹 악재가 터지면서 급락이 발생을 했고 업비트에서는 거래 유의 종목으로 지정되면서 추가 하락까지도 이어졌습니다. 정말로 순식간이었죠. 이런 사건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은 단순합니다. 모든 악재는 피할 수가 없다는 거. 하지만 내가 단기 타점으로 진입했다면 반드시 적당한 구간에서 수익 실현하시고 여기서 빠져나올 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메이저 코인이 아닌 알트코인이라면 더더욱 그런데요. 고점에서 무리하게 추격 매수를 했다면 순식간에 대응할 틈도 없이 큰 손실을 맞을 수가 있겠죠. 만약에 내가 아직 넘어온다도 모르겠고 또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무리하게 단타 매매로 뛰어드시기보다는요. 이 차라리 공부랑 연습부터 차근차근 해보시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혹은 메이저 코인 위주로 원칙 매매나 이 분할 매수를 통해서 접근하는 것도 훨씬 더 효율적일 수가 있는데요. 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어떤 투자 시장보다도 등락폭이 크고요. 24시간 내내 열려있다는 특성 때문에 우리의 심리를 크게 흔듭니다. 이 심리적인 부담들이 결국에 잘못된 선택으로 이어지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더 현실적인 비중 조절 그리고 원칙
매매가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감정에 휘둘리지 마시고 안정적인 투자 습관을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이 시장에서 오래도록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리플 XRP 가격 자체가 이 단기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면서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는 흐름이 상당히 강력한 모습이죠. 큰 거래량과 강력한 온체인 매수세를 바탕으로서 저항선을 강력하게 돌파하는 본격적인 급등이 나오기 전까지는요, 한마디로 저점에서 매수하시고 또 고점에서 매도하는, 수익을 실현하는 이런 전략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내 계좌 수익을 늘려나가고 계좌를 풍성하게 하시면서 거기서 나온 수익으로서 시드를 늘려나가는 전략을 구사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 신사 채널 실시간 리플 커뮤니티방 통해서 분할 매수 타점 말씀드렸던 저점 구간 3,850원 라인에서 매수 체결이 완료됐고요. 실제로 이번에 미리 걸어놓은 매도 타점 4,200원 선에서 매도까지도 체결 완료가 되면서 리플 커뮤니티 회원분들께서도 잠을 자고 일어나니까 수익이 체결되어 있더라,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단기적인 눌림목이 발생을 했고 RSI 지표상으로 과매도 저점 구간인 것들이 확인이 되면서 4,100원 라인에서의 매수 타점까지도 말씀을 드렸고요. 정확하게 단기 저점 라인에서 분할 매수가 칼같이 들어간 상황입니다. 현재 이 물량에 대해서는 적당한 매도 목표가 걸어놓으면서 또 다시 단기로서 수익을 볼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건 리플 XRP 중장기 비중에 대해서는 그대로 가져가시되, 단기 물량에 대해서는 이렇게 매수 매도를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수익을 보시면서 시드를 늘려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급등이 시작되면서 큰 거래량 그리고 온체인에서의 고래들과 기관들의 큰 매수세가 감지가 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는 급등 패턴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신사 채널 실시간 리플 커뮤니티 방통해 가지고 재빠르게 공지 도움 드릴 예정이고요. 상승이 시작하기 전에 매수하고 또 하락장이 나오기 전에 매도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정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은 입장에 대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시장 자체가 이 비트코인이 상승보다는 바닥을 다져주면서 개인들 물량을 점점 먹어가는 모습이에요. 단기 수익에 목이 마른 개인들은 어떨까요? 비트코인을 매도하고 나머지 알트코인 단타 장세가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지표인데요. 전체 암호화폐 시장 대비했을 때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것들이 차트로 바로 보이실 겁니다. 또 여기서 반대로 알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는 어떨까요? 바닥을 다지고 이제서야 비중 자체가 커지는 모습이죠.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부터는 비트코인에 대한 개인들 물량을 세력들이 가져가기 위해 가지고 본격적인 알트 장세가 나올 것이라는 뜻입니다. 개인들이 비트코인을 팔고 알트를 사게끔 장세가 연출되고 나서 알트들이 고점까지 상승하면 또 다시 비트코인이 상승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시장 흐름을 미리 간파를 했었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에서 운영하고 있는 단기 타점방 통해서 여러 가지 알트코인들로서 수익까지도 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셔야 되는 것은 이더리움이 꺾였다라고는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력한 거는 이더리움 계열의 알트코인인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레이어2 관련된 테마의 이더리움 확장성 테마라거나 디파이나 합성자산과 안정성 관련된 테마들, 그리고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뜰 거기 때문에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 테마의 코인들 위주로서 현재 시세가 단기적으로 크게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겠죠. 다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반드시 매도 타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지금 시장 자체가 40에서 50% 크게 상승하는 시장이 아니라요, 짧게 단타로 치고 빠지면서 그래도 5%, 또 많으면 10% 이 정도 수익 내고 바로 매도하셔야지 그 다음 종목 준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매도 타점을 정해두시고 목표가에 걸어놓고 그리고 나서 주무시면은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수익이 나 있고 계좌 잔고가 올라가 있는 경험들 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참고하셔야 되는 점 중에 하나가, 내가 걸어둔 매도 타점이 체결됐다는 거는 시장이 상승했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체결이 됐다는 뜻인 거고, 여기에서의 후속 판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후속 테마 코인을 매수를 할 건지 아니면은 그대로 현금 비중을 보유할지, 여기에 대해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시장이 추가 상승이 예상된다면은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 후속 매수 타점으로 바로 진입하셔라 말씀을 드릴 거고, 저희는 무조건 시장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종목 한 개 수익 실현됐다라고 해서 매번 똑같이 후속 타점 종목 드리는 게 아니라요, 시장이 오히려 꺾일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그대로 후속 타점 드리지 않습니다. 현금 비중 보유하시도록 하면서 시장이 눌렸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저점에서 다시 매수 타점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상승이 시작하기 전에 매수하고 또 하락장이 나오기 전에 매도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정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은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최근에 많아지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칙 매매를 잘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이 세 가지 방으로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구독자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리플 전용방입니다. 리플 전용방에서는 말 그대로 리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기 고점과 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타점과 리플에 대한 시장 브리핑을 안내드리는 방이고요.
이 리플 전용방에서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타점으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에 대한 타점을 활용을 하시되 신경 쓰는 매매가 아니라 목표가에 미리 걸어놓고 미국 시장이 활발한 새벽 시간대 혹은 업무 시간대도 신경 안 쓰면서 수익 실현과 저점 추가 매수 타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서 안내 도움 드리고 있어요. 리플에 무조건 장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메인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되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가면서 비중과 수량을 늘려나가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서 운영하시는 것들을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기 타점의 종합방입니다. 리플을 몰빵으로 장기적으로만 보유하다 보면 결국에 시장의 흐름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을 활용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투자 전략으로 살려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좋은 엔진의 리플 코인을 보유했으면은 그 엔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좋은 기름과 엔진 오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내드리고 있는 단기 타점의 목표 타점, 성향은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는 걸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지금 시장이 안 좋은 단기적인 알트코인이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시장에서 단기 타점이 불안하다라고 느끼시거나 알트코인을 공략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의 테마에 맞는 코인이 아니라 이미 급등이 나왔거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코인들을 공략을 하거나 혹은 목표 타점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혹은 순간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단기 고점의 타점을 찾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투자 시장은 순환적으로만 흘러가기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에 맞춰가지고 병행하면서 여기서 나온 수익들로 리플의 단기 저점 매수의 계획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도록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타점은 말 그대로 단기 타점답게 수익 실현하고 나면 사실 그 이후에 더 상승하던 떨어지던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시간 또한 바빠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항상 말씀드린 이런 목표 타점에 미리 걸어두면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합 브리핑방인데요. 중요할 수 있는 속보, 시장 브리핑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전달 드리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중요 핵심 내용 같은 것들을 전달드릴 뿐만 아니라 메이저 코인과 그리고 스윙과 중장기적인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면서 단기적 관점보다는 조금 보유 기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목표 타점 자체를 높게 보는 방향으로서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도지코인에 대해서도 목표 타점을 높게 276원의 종합 브리핑방에서 타점 안내드리면서 여유롭게 약 5일 정도 보유하면서요. 도지코인이 상승이 연달아 나오고 있을 때 오히려 과감하게 370원의 목표 타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잘 나오고 있을 때는 대부분 여기서 더 오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항상 적당한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는 것들을 목표로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세 가지 방 입장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업비트, 빗썸으로서 현물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를 통해서 일하거나 바쁜 와중에 신경 쓰시는 매매보다는요. 여유롭게 매도 걸어놓고 편하게 신경 안 쓰시면서 제대로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